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입니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당분간 중단이 됐었던 강원도 의회 회기도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첫 도정 질의가 있었는데 오늘 정가직설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정당의 원내대표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찬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류인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 각 도정 질의에 대해서 양당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찬흥 원내대표께서 좀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좀 민선 8기 그 김진태 도정이 시작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첫 도정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그 민선 8기 공약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점검 과정 이런 게 있었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 사업과 정책, 그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어떤 소통과 협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현 시기에 참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들에 대한 이제 점검과 그 진단 앞으로 우리 강원도정이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지난번 토론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뭐 겉모양이나 내용적으로나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님 빼고는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예리한 비판보다는 네.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그 집행부에 그 눈치를 보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진태 도정 성과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네. 그 김진태 도정 핵심 공약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아닙니까? 이게 네, 원주권이기도 맞습니다. 한데 성과가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 김진태 지사가 당선인 시절부터 이제 말씀하셨죠. 산을 깎아서라도 용지를 확보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공장 부지는 아직까지 노리무 중이고요. 예. 그래 안타깝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용수가 제일 우선인데 지금 용수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네. 그 본의원이 4월 자유발언에서도 지난 2월 정부 제1차 댐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천댐이 대량 공급된다면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발언하자마자 이례적으로 발언과 동시에 집행부에서 용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아주 예. 빠르게. 그럼 집행부의 용수대로 주장대로 용수가 충분하다면 그 용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진정 우리 김진태 지사 의지가 있다면 용역비례도 빨리 세워서 2년 남은 임기 내에 첫 사비를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성급하게 너무 급할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좀 나온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그 김진태 도정에서 그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뭐 하루아침에 뭐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청 산업국에서는 반도체 육성 전략을 수립을 했고 또 관련 조례들을 이제 제정을 통해서 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유치한 그 준비 과정을 그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뉴스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부품이나 또 관련 업체들이랑 협약도 맺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2031년도까지 한 10,000명 정도의 인력들을 지금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춘천기계공고하고 그다음에 강릉 원주구에 이제 반도체과를 신설을 했고요. 또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또 강릉 원주대, 뭐 가톨릭 관동대 등 도내 7개 대학에서 그 공유 반도체 공유 학과를 이제 신설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3월 달서부터 이미 이제 교육이 시작됐고 또 이제 이렇게 인력이 확보되고 나면은 뭐 국가에서도 그 용인이랑 평택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확장되는 어떤 그 선에서 그 원주까지도 그 필요한 사업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고
또 소부장 기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유치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순조롭게 좀 다져 나가고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 용수 공급이 이제 제일 우선인데요. 용수가 1년, 2년 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최장 만약에 하천댐물을 말 그대로 원주까지 공급한다면 적어도 7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네. 금액만 해도 거의 조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지 최소한 용역비라도 준비해야 나중에 그 비용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장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강원도 공공의료 문제와 확대 방안이 있고 폐광 지역, 지방 소멸 문제 같은 부분들이 도정 질의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공의료 관련해서는 이제 심용건 의원님과 심우섭 의원께서 이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심용건 의원께서는 이제 강원 지역 의료 현실이 이제 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예, 또 심우섭 의원께서는 우리 도내 의료원들이 한 만성 적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만성 적자에 있고 또 임금 체불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 강원 도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최재석 의원님께서는 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그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방 소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기호 의원께서 이제 지금 국방개혁 2.0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경 지역이 아주 공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특별 기금을 만들고 네, 또 그 면세점 설치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적경 지역에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안을 해주셨고, 또 우리 폐강 지역 관련해서는 이한영 의원께서 지금까지 이제 막대한 자금이 이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광 지역이 지금도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다.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폐광 지역 전체적인 큰 틀의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또 많이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또 박찬호 대표님께 도정 질문 내용은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국방개혁 2.0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부대들이 축소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적경 지역이 지금 박찬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화됐고, 강원도에 현재 축구장 한 320개가 넘는 그 미한령 군용지가 발생해 있어요. 예, 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이 미한령 군용지 한룡과 개발이 필수적인데, 본연이 이번 회기에 강원도의 조례는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미한령 군용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미군 부대 공여지 지원 특별법처럼 이제 미한령 군용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그 특별법이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뭐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하반기 도입회 일정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반기에는 이제 전반기 때도 우리 박찬호 대표님 지휘하에 네. 그 의장단을 독식하셨다는데, 이 후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 성공에 큰 역할을 할 3차 특례 개정안이 이 정부와 조율해서 결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회는 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국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수당인 관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다수를 차지할 것인데, 전반기처럼 의장단의 민주당의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이 이 동의를 구하러 갈 때 네. 독식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원만한 의회와 협치를 위해서 후반기에는 부의장 2석 중 1석을 양보해 주시고 상임위원장 7석 중 그래도 1석은 배려해 주셔야 그 도민들께도 바뀐 도의회 이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찬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후반기 회의가 이제 4번의 회의기가 남아 있고, 또 임시회 7월 임시회에서 이제 의장단을 구성하고 원구성을 합니다. 네. 우리 위인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족수를 보면은 사실은 1석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유인칠 대표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의총을 통해서 네. 또 우리 의장단도 구성을 하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또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의장도 도전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네. 하여간 잘 상의를 해서 네. 하여간 원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